대전 사람들도 지금 38 민주의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38 민주의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8 민주의거는 1960년 3월 8일부터 시작을 해서 3월 10일까지 이 자유당 독재 정권의 부정과 부패 그리고 불법적 인권 유린에 대하여 대전 지역 고등학생들이 민주와 자유, 정의를 위한 순수한 열정으로 불의에 항거한 민주화 운동입니다. 38 민주의거는 충청권 최초의 학생 운동이며 지역 민주화 운동의 효시로 역사적 교훈과 가치가 큰 것이라고 생각하며 4.19 혁명의 단초로서 중대한 의의를 새길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당 독재 정권의 부정과 부패 그리고 불법적 인권 유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3월 8일 우리가 데모를 할 당시의 그 사회적 분위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대통령 후보로 있던 그 조병옥 박사, 야당 조병옥 박사가 2월 15일 날 서거를 하고 부통령 장면 박사 그 야당 후보로 했는데, 그 여당인 그 자유당에서 부통령 이기붕을 당선시키려는 그런 욕심으로 온갖 부정선거 핵책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학원에까지 침투되고 사회에 만연된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것을 자동적으로 알고 여러 가지 이제 구호를 개발해서 외치면서 데모를 하게 된 것인데, 대전은 학생들 연합해서 데모를 하기로 했는데 사전 발각돼가지고 이 차단이 돼서 3월 8일 날 대전고등학교 1000여 명이 나섰고, 3월 9일 날 고등학교 학생 대표들 24명이 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그 연행 학생들을 석방하라는 구호를 하나 더 붙여서 3월 10일 날 대전 상고 학생들이 600여 명 또다시 데모를 벌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까지를 38로 규정을 하고 38 의거라고 이렇게 뒤에 명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학생들이 뭔가 이런 운동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아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생들이 이거에 참여한 거에 대해서는 왜 학생들이 이거를 참여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지금 뭐 거듭되는 이야기입니다면은 가혹하리만큼 학생들을 이렇게 많이 통제를 했어요. 통금이 있던 시대라 10시까지는 귀가를 해야 되고, 거기다가 이 부정선거 핵책하는 소위 각 정마다 물품 돌리고 비누라든가 무슨 뭐 양말이라든가 신발, 고무신 이런 거 돌리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고, 또 사전 선거운동 한다고 선생님들이 전부 이 가정방문을 했는데, 이 가정방문이라는 것이 선거운동입니다. 보면 아무리 어린 학생들이라 해도 그거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보면 학급마다 관제신문, 당시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이 여당의 홍보용이고 강제로 전부 다 뿌려대는 이런 입장이었어요. 학급에서도 그 신문을 봐야 되고 또 신문비를 내야 되고, 학생들은 심지어 다른 신문 보내달라 뭐 이렇게 소리를 치기도 하고, 어느 선생님은 아예 그냥 학급에 돌리지 않고 그냥 처박아두고 한 이런 선생님도 계시고 했어요. 근데 이러한 분위기들이 학교에는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시스템으로 사복경찰들을 학교에 전부 들여보내서 학생들 동태를 점거하고 이런 실정했으니까 다 눈에 보이는 이런 일들이었어요. 어린 학생들도 부모 눈치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 눈치 보고 다 아는데, 고등학생들이 그걸 왜 몰라요? 다 알지. 오히려 성인들보다 더 빨리 알지. 성인들은 못해요. 학생들이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래, 일을 말이야. 이 학생분들이 그 당시에 움직였던 지도라든지 장소가 이렇게 조금 소개가 되었는데, 이게 시작점이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고 이제 시작을 하신 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서 어디서부터 누가 이끌고 시작을 했는지 그거를 좀 알 수 있을까요? 3월 8일 날은 대전고등학교 1000여 명 학생이 시작을 했어요. 당시는 학생회가 학도호국단 체제입니다. 대대장이 있고 규율부장이 있고 뭐 중대장, 소대장 이런 식으로 전부 군대 조직식으로 학도호국단이 조직이 돼 있었어요. 대대장으로 있던 총지휘관 박재구라는 분인데,
현재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대의 부관, 그 대목 구호를 작성한 홍석권이라고 지금 서울에 있고, 기울부장을 했던 최정일이라는 분은 지금 미국에 있어요. 일부는 또 이미 유명을 달려서 죽은 사람도 있고,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최우영이라든가 김영광 그리고 인창원 이런 분들이 지금 저보다는 이제 1년 선배들인데 열심히 이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 저희들이 이제 1년 밑에였죠, 보면은 당시. 우리는 학급 반장 중심으로 일이 이루어졌고, 전체 그런 분위기 속에서 몇몇 안 나갔다거나 못 나갔다거나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전체가 다 나갔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고등학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대흥동 사거리를 거쳐서 오른쪽으로 공설운동장이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야당 유세를 하도록 돼 있는데 6탄전이지 6탄전 막 싸우면서 거기를 가려고 하고 못 가게 막고 이러는데, 우리는 이 맨손이고 경찰들은 칼빈 소총을 막 휘둘러대고 쏘진 않았어요. 그리고 방망이 나중에는 소방차 물세례 기마병 초록까지 와가지고 막 학생들을 잡아서 그냥 막 쓸어가고, 그 인동 논바닥에는 인분통이 있어요. 거름용이지. 가다가 그거 모르고 거기에 막 빠지고 간 학생들도 있었고, 아주 이러한 참 처절한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다시 또 흩어지면서 다시 모이고 해서 인동 사거리로 해서 역으로 해서 그리고 도청까지 가는 반 정도까지는 성공적으로 도청까지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 80명, 90명 이렇게 잡혀 들어갔고, 특이한 것은 아마 전무후무한 얘기일 겁니다. 당시 그 선생님이 그 수갑을 채워가지고 방망으로 얻어맞으면서 잡혀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나라냐 하는 말은 그때 나올 말이 아닌가. 선생님을 수갑채서 잡아가는 그런 정도였다고. 그렇게 참 극심했어요. 송병준이라고 우리 같은 학년이었습니다. 방망으로 얻어맞아가지고 고막이 터져서 평생 불구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학원에 자유를 달라. 학생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언론 탄압 중지하라. 학원에서 선거운동을 배격한다. 관제신문 구독 강요 절대 반대. 우리의 요구를 억제하지 말라. 근데 뒤에 붙은 구호가 연행 구속 학생 이유 없이 석방하라. 이런 정도였습니다. 선생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말리는 입장을 많이 보이셨나요? 선생님들 당연히 말려야죠. 그런데 이 젊은 선생님들은 직선적은 아니지만은 학생들 좀 선동하는 이런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시국 사정을 모를 리 없죠. 다 알면서도 국가 공무원으로서 학교 선생님으로서 국가 시책을 따른다는 어쩔 수 없는 입장도 있었을 겁니다. 대전고 말고 보문고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 보문고 학생들도 그러면은 대전고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그 학생 운동이 진행됨에 따라서 동참을 한 학생들이 되는 건가요? 대전고등학교 학생들은 공부만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대전고등학생들이 데모를 할 일은 없다. 이렇게 경찰 측에서 생각했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데모의 가능성을 가장 많이 안고 있는 학교가 보문고등학교, 대전공업고등학교. 대전공업고등학교는 그 당시 모집 정원이 600명입니다. 제일 큰 학교예요. 대전고등학교 480명이고 보문은 한 360명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문고등학교하고 대전공업고등학교는 이 학기말 시험을 급작스럽게 공고를 해버렸어요. 3월 9일부터 보문고등학교 시험, 3월 10일부터 대전공고 시험. 그래서 학생들을 깜짝 못하게 묶어놓는 제도는 시험이란 말이야. 시험은 그 당시 시험은 진급 시험이야. 그래서 시험 발표를 해놓으니까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 압박을 가하는 것이 공무원들, 뭐 경찰 가족들, 뭐 영업하는 사람들까지도 아들이 무슨 데모하면은 지장 있다 해가지고 전부 못 나가게 하고 부모들은 이랬어요. 그래서 못 나온 거지. 얘네들이 전부 다 마음은 데모를 하는 걸로 학생들이 벌써 분위기가 딱 돌았지. 그 38민주 이게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졸업생으로 치면 몇 회 졸업생으로? 대전고등학교는 40회 41회, 대전상고 6회 7회. 그 당시 우리가 이제 7개 고등학교인데 대전고, 대전상고 직접 참여를 했고, 보문고, 대전공고, 그리고 대전여고, 대전사범, 호스턴여고. 그럼 이 38민주의거가
현재 우리한테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4.19 정신하고 각각이 아닙니다. 그 4.19 정신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이 자유와 민주와 정의입니다. 우리도 3.8 정신이 바로 자유와 민주와 정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정신을 받들고 수행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3.8 민주주의 그 아카이브 자료 또 그 책 제목을 3.8 민주주의는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책 제목을 적어놨는데, 정말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 민주화 운동은 완성은 우리 평생에 이루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소망하는 바지만은 현재 진행이 끝없이 해야 할 이런 작업입니다. 그러면은 3.8 민주이거가 가지는 의미는 민주, 자유, 그리고 정의고, 이거에 대해서 영향력은 지금도 그냥 계속 퍼져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단순히 자유, 민주, 정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거기다 좀 더 붙여가지고 자유의 광명, 민주의 목숨, 활력을 유지하자 이렇게 조금 더 붙이고, 정의의 깃발을 휘날리자. 이 운동을 3.8 세대, 4.19 세대만이 아니라 후진들이 그 뜻을 이어받고 대한민국 시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 나가야 할 민주항쟁의 정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며 그것을 홍보하면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8 민주이거가 이제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는데, 이게 아무래도 대전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다 보니까 대전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4.19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5.16 일어나고 군사정부가 계속되면서 4.19가 억제돼 왔어요. 90년대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4.19 정신이 헌법 서문에 등재가 되고 민주의 봄을 맞이한 듯이 4.19가 다시 살아나게 됐죠. 이제 90년대 중반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999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00년도에 40주년 때 실제 이제 발족을 해서 이제 법률상으로 2000년 8월에 사단법인을 등록을 했고, 2009년 10월에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 4월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 국가법률입니다. 개정을 해서 우리 3.8이 국가법률로 등재되는, 그리고 2017년 12월에 3.8 민주주의가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돼야 한다, 이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물론 이게 국회 결의사항이 아니고 국가기념일은 대통령령으로 지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 11월 2일 마침내 3.8 민주주의가 국가기념일이 대통령령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 공포됐습니다. 이런 그 법률적 승인 과정을 통해도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받는데 참 그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관련 단체들 한 20여 개 단체, 4.19 관련 단체, 그리고 군경 관련 단체, 여기 전부 다 또 동의를 얻어야 돼요. 한 20개 단체. 근데 이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주는 거야. 왜? 잘 모른다 이거요. 한번 잘 모른다. 그리고 이 4.19 하나만 됐지 왜 또 자꾸 느려서 여기저기 다 하려고 하느냐. 대구의 2.28 마산의 3.15, 이 서울 4.19 60항쟁 5.18 각 도하고 연결된 거 다 있는데 대전 충청권만 없잖냐. 대전 충청권은 늘 안 해주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따로 공화국 만든단 말이야. 이러고서 대전 충청을 빼놓고 어떻게 대한민국 4.19라고 할 수 있냐 말이야. 대전 충청 빼놓고 대한민국 4.19 아니다 말이야. 서울 4.19나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손까지 막 끌어대면서 사인하라고 이렇게까지 한 일도 있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참 여러한 것도 하나 이거 지역세하고 좀 연관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억지로 쓰기도 했는데, 50개 국가기념일 중 대전 충청권 관련 국가기념일은 우리 3.8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중하고 자존심이면서 큰 자랑이죠. 이 3.8 민주의거를 이제 실제로 운동을 하셨고, 어떻게 보면 저는 선생님을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직접 참여하신 느낌이라든지 소감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그 3.8 민주운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일종의 이제 봉사인데 후회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않고
않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호응하고 또 후원해주고 다른 그런 그 세력들이 강력합니다, 보면 아주. 그래서 또 더욱더 힘을 추스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많은, 더 적극적인 그 후진들에게, 후진을 육성하면서 후진들에게 이제 물려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물론 연영상으로 봐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하고 있지만은 후진들한테 물려줘야 됩니다. 뭐 물려줘야 되고, 또 후진들을 지금 육성을 하고 있고, 그런 입장에서 또 국가기념일도 지정이 되고 이래서 잘 돼 나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들 좀 도와주세요.